자, 오늘은 위임명령의 수권상 한계, 위임명령의 제정상 한계 이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법규명령이라는 걸 이제 우리 계속 공부를 하는데,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법규명령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권리, 법규라는 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가장 보편적인 게 법률이 있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갖다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건축법 하면 건축법이 법률이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게 법규명령이죠, 그죠? 대통령령, 부령이 다 법규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도 바로 법규명령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법규명령,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 행정 내부의 규범을 우리가 뭐라 그래서 행정규칙이라고 할 때 행정규칙, 행정 내부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훈령, 예규, 일일명령, 또 고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법규명령은 위임을 받았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이 전체가 두 가지로 나눌 때 위임을 받은 걸 우리가 위임명령이란다. 위임명령의 근거는 위임명령으로 헌법 제 75조죠.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헌법 75조 대통령령 위임명령은 대통령령, 부령, 조례규칙이 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같이 구분이 된다.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위임은 법률이 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사항이고,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제정된다. 위임명령 헌법 75조, 총리령이나 부령은 헌법 지금 95조죠, 95조. 헌법 95조에 나오죠. 총리령과 부령은 요거는 대통령령이고 근거가 대통령령이고, 헌법 95조에 총리령과 장관이 정하는 부령 헌법 95조의 근거를 두고 한다. 위임명령이.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러면 위임명령은 결국 뭐냐? 헌법 75조에 나오는 법률에서 위임명령이 뭐예요? 법률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범위를 정하여 어떻게 한다고? 위임한다. 위임받은 사항. 이게 이제 위임명령이죠. 이게 위임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 과연 이 위임명령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위임명령을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무조건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임명령은 수권상 한계가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권은 권한을 받았느냐 아니냐, 줄 숫자, 권한이 부여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한계고, 이건 제정상 한계는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위임명령의 이 수권상 한계로서 뭐가 있어요? 첫째가 포괄적 위임법 금지.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 내가 예시를 저거다 잘 들어놨죠. 만약에 병역법 제5조가 있는데, 저 5조에 병역의 종류는 뭐라고? 현역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비역,
예비역 또는 뭐냐 보충역으로 보충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법률에서는 이렇게 그 국민의 권리를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현역이다, 예비역이다, 보충역이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이걸 법률에서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 종류는 만약에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으로 구분된다. 예비역은 제대하는 거고 현역은 근무하는 거고 보충역은 이제 제대하고 또 이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라 그런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병역의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포기할 적 위임법은 금지된다. 만약에 정한다면 거기 나온 대로 병역 의무자는 각각 그 병적에 편입되어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법률에서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우리 적어놓은 대로 병역 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어 병적 관리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한정된 사항이 행해지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된다면 이와 같이 병역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백지위임이에요. 백지 위임. 모든 걸 대통령이 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거. 왜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라는 게 의회라는 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정한 법에 우리가 구속된다는 그런 원칙이 이제 법치주의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의회의 법치주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칙을 부인하게 된다. 백지임하게 되면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에 무제한 침해를 우려할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모든 걸 하게 된다면. 자, 그다음에 헌법 제75조에 나오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판례는 이걸 갖다가 예측 가능성, 법률 위임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다. 명확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그 밑에를 보면 헌법 75조에서 위임 명령의 요건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의 의미는 이미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나도 당의 법률에 의해서 그 자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백지임은 안 된다는 거죠.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모두 다 병역의 병직에 편입되며 병역 관리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누구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권상 한계의 세 번째로 보면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판례에 나온 거요. 상한을 정해서 법률에서 상한을 정하라는 거예요. 상한을 정해서 어디입니다? 불령이라고 장관이에요. 불령에 위임하여야 함. 이게 판례예요. 하여야 함.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가 뭐예요?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 의료에 필요한 허리 디스크용이다, 이게 목발이다,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료기기를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고 안 하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법에 보면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기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할 때는 이 의료기기를 만드는 국민의 사인의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법률에서 예시 형식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권이라는 위임명령이라는 건 수권 아니에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권한을 주는데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법률에서 예시 형식으로 위임 가능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선법에 뭐라고 나오냐? 어선법 제21조 1항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선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인 어선법 시행규칙, 부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정하는 건 부령이고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래서 법 21조 1항 제1호에서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 어선 검사 증서, 어선을 검사했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그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데, 그 정하는 걸 예시를 해줬다. 가로 열고 예시를 해줬는데 뭐라고 예시를 해줬느냐? 어선의 종류, 무슨 선이냐?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최대 승선인원, 제한기약, 최대 승선인원, 제한기약,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만재 헐수선의 위치,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배가 어느 선까지 물이 들어와야 되냐, 만재 헐수선의 위치. 중요한 건 등이라고 적었다는 거야. 등이라고 해놓았다는 거. 어선법 제21조 제1항에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그러니까 어선법 시행규칙에 정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어선 검사에 기재할 사항은 어선의 종류, 명칭, 최대 승선인원, 제한기약, 만재 헐수선의 위치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건이 어선법 부령을 정하면서 어선법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어선의 종류, 명칭, 최대 승선인원, 제한기간, 만재수선의 위치 등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어선 검사하고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총 톤수 몇 톤짜리 했냐 총 톤수를 갖다 추가했단 말이에요.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법에서 등이라고 해놨으니까 해양부 수산부 장관은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총톤수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그런 등등 이런 걸 더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따라서 법률에서 예시 형식으로, 예시라는 것은 이런 걸 하라는 형식으로 위임이 가능하면 그 부령으로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 기반 시설의 종류를, 이것도 판례예요. 법률에서 기반 시설의, 법률에서 좀 구체화해야 돼. 기반 시설의 종류를 제한 없이 뭐에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위배된다. 자,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 그 경상북도에 있었던 일인데, 경상북도에서 경북 군위군에 경북의 군위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골프장을 건설을 하는데, 골프장을 건설해서 이 사업 시행자에게 골프장이 뭐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 아니면 골프장이 노는 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인데 사업 시행자에게 경북 군위군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이게 체육시설이니까 이 국토계획법에 보면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행자에게 공용 수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골프장 만들려면 다 내 땅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산을 사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경북 군위군에서 체육시설이라고 해갖고 공용 수용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100년 우리 선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서 산을 갑자기 골프장 만든다고 내놓으라고 팔라고 하니까 공용 수용하면 뺏기잖아요. 동시지가로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 주인들이 이제 법률에서 공용 수용을 하려면 기반시설로서 사회 기반시설로부터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온 거 마냥 기반시설이라면 다음 과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다음 과목의 시설이라면서 라항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뭐냐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그 심판 대상 조문 그거 나오죠, 그죠?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라목에 학교 운동장,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조 라목에 보면 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장 이렇게 뚝 써놓고, 운동장, 문화시설 그러면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 문화 체육시설 그래서 법률에서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로 공용수용권을 다른 사람의 땅을 공용수용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뭐 볼링장, 탁구장 뭐 해가지고 크게 뭐 피겨, 빙상 경기장 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법률이 무슨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률이라고 그랬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1조.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에 요렇게만 달라나온 거예요. 학교, 운동장, 뭐, 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이 체육시설 안에 최소한, 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골프장, 빙상경기장, 뭐, 이런 게, 스키장,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체육시설을 구분하도록 한 거예요. 공용수용으로 하려면 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땅을 갖다 뺏어서 사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은 이 체육시설 이렇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체육시설 안에 최소한 뭐 골프장, 지금 말하는 경북군의 골프장, 뭐 이제 빙상 경기장 뭐 해가지고 스키장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체육시설 안에 넣어야지 국민의 권리. 왜? 공용수용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뺏어서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구분을 법률에 떼놔야 권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 말에 이해 가죠, 그죠? 자, 이래 갈 거예요. 자, 이거 혼자 공부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잘 이해도 안 가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지우고 하자고. 계속해서 여기 이제 위임명령의 한계에서 수권상 한계, 운영상 한계 이게 많은데 공부할 때 시험에도 자주 나는데 이 판례들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지우고 이제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조례의 경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법적인 입장에서 자 보자고. 조례의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3. 조례의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어디에서? 법률에서. 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는 건 가능하다. 별표. 시험 굉장히 많이 났죠. 왜 그럴까? 자, 거기 보면 헌법 117조 1항. 왜냐면 헌법 117조 제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1항에 나온 걸 읽어보면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법규명령 자치권이 보장되므로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뭐냐? 대강은 큰 개요. 대강과 한계만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세부 기준은 뭐가 정한다고? 조례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 안 나는 태양광 시설 반대하는데 태양광 시설 그 동네 마을이나 이 분단위 마을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가고 산에도 있고 아주 국토를 상당히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집집마다 또 보조금이 나와갖고 전기세를 내려주니까 집집마다 다 지붕 위에 이거 설치를 했는데, 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뭐라고 했냐? 이거는 어느 도인지 모르겠네. 경북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1000m 이내, 1000m 내지 내, 1km 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1km 내는 안 된다. 태양광 시설 반짝반짝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공사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나 주요 주거 밀집 지역 10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에서 500m 내에서는 태양광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게 이 조례가 어느 조례인지 좀 어느 시도인지 모르겠어요. 전남인지 경남인지 이런 조례 이런 제한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조례로 제정했다 할지라도 포괄적 이거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가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강과 한계만 정하고, 구체적인 태양광 시설의 구체적 설치할 수 있는 근 기준은 조례로 정해도 위임입법에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례의 경우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법률에서 뭐라고?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정관에 포괄적 위임 입법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 도시 및 보세요. 우리 재개발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이건 잘 안 나오네. 잠깐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달동네가 있어. 혁신도시 만들 때 서울에 달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족 주택이 많은데, 여기를 모여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건물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재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재건축이고 다세대이나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뭐 해갖고 동의 요건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데 이 동의 요건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정관에 정하도록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하는 그걸 갖다 정관에 정하도록 했는데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요건이 왜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정관에 들어가느냐 의아할 수가 있겠는데 법률에서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에는 국민이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경우일 것에는 적어도 국민의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된다. 거기 내가 써놨네. 보면 거기 적혀 있죠, 그죠? 내가 그 말이야.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신청서의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이다. 사업 시행 계획,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먼저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은 관할구청에, 관할시청에 인가를 받으면 이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은 행정청이 돼요. 행정청이 되는 거. 공무를 집행하는 국가와 같은 그걸 대리하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인가를 받아요. 관할청인 구청에 인가를 받는데 이 인가를 받는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가를 받아서 도시 재개발 사업 조합 자체가 하나의 행정청으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동의 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이라 할 것이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 위임법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요거 그 밑에 판례를 하나 잘 이해가 안 될까봐 그 밑에 판례를 내가 하나 더 넣었어요. 거기 보면 헌법 75조 9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법 금지는 그 물리 해석상 정관에 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경우도 가능하다. 공법적 단체에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위임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보면 그 기본법 부칙제 6조 밑에 보셔야 돼요. 그 판례 밑에 보면 판례 맨 끝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부칙 6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위임에 관한 조치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좋아. 임기가 부칙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이제 경과 규정을 둔 거죠. 근데 그 단서에 보면 다만 여기부터 나온 걸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부칙 제6조 단서에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자녀 임기와 업무 수행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까지 공사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기본법에 공사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 직위에 상응하는 뭐를 한다고? 직무 부여 예우를 한다. 예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기준법 부칙 제6조에 정하면서 그 임원의 대우에 대해서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자녀기관의 임무와 업무 수행력을 감안하여 이제 대우를 업무 끝나는 사람의 대우를 동사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해가지고 법률에서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요. 위임을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자체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법 금지 원칙. 아까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국회가 제정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공공단체의 자치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종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 종전의 직위에 상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위임 범죄.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위임 금지. 이 말은 뭐냐면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국회만이 전속적으로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령이나 하위 입법에 시행령, 부령, 조례 이런 데로 위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제2조 1항 헌법 제2조 1항에 뭐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에 대한 것이죠. 법률로 정한다. 국민 요건, 국적 취득 요건, 이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조 1항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제96조 보면 행정각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에 관한 조직과 직무 범위는 헌법 몇 조예요? 96조. 행정각부 뭐라고? 조직과 직무 범위.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나서면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그 정부 조직법을 갖다가 개편해서 뭘 하면 돼요. 시행령으로 지금 그때 이상민 장관인가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회에서 통제를 하려면 국회에서는 행정조직 각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을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법률을 정하고 마는 거는 어디예요? 국회가 한다고 국회가 하니까
국회에서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법률에 정보조직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해가지고 소속의 경찰청이지만 마치 법률 전체를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경찰청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옛날에 이제 91년도 옛날 마냥 치안본부식으로 내무부에 하는 거로 마냥 그렇게 하는 거로 이제 경찰국을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잘못했다고 내가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항은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뭐라고 한다고? 위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조세법률지 세금을 거두는 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거기 보면 과세요건과 그건 안 되겠죠, 그죠? 확실히 거기 보면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이런 것은 법률 전속적인 사항이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으면 법률로 정한다. 다만 거기 내가 판례 보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 포괄적 위임법은 금지되나 법률 규정 자체의 위임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양상으로 일반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 전반적인 체제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 내용과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상한한 해석을 통하여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 포괄적 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거는 법률로 정한다면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 과세요건이나 이걸 엄격하게 해갖고 세부 시행령으로 좀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 판례 마지막 보면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정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헌법 제38조의 주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률의 위임 없이. 자, 그 내용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재위임. 재위임에 대한 문제. 우리 뭐 이렇게 많냐? 굉장히 많네, 그지? 시간은 좀 빨리 해야 되네. 재위임. 6번. 재위임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위험을 주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고 또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정한 시행규칙 이거 갖다 부령이라 그러죠. 부령으로 대부분 재위임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도 더 구체적으로 정화될 거면 일반 대강만 정하고 다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요. 이걸 재위임이에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다 그래요. 시행규칙에 다 재위임 해갖고 내려가니까 이건 크게 의문은 없어.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행령 시행규칙 대강과 요강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다 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범죄의 처벌 위임 규정. 이건 좀 지우고서 하자고.
자, 범죄에 대한 범죄의 종류, 그다음에 형을 얼마나 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법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위임명령의 수권상 한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수권상 한계. 자, 좀 지우고 가자고. 자, 날씨가 더 그런가 잘 치우지도 않네. 자, 그 다음에 범죄 처벌 규정의 위임. 범죄 처벌 규정의 위임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법률에서 정해야 되겠지. 헌법의 제형 법정주의 원칙상 제형 법정주의가 바로 법치주의예요. 법률상 벌칙을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벌칙을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능한 경우는 첫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둘째, 이런 경우일지라도 범죄 구성 요건은 처벌의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장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그 구성 요건이죠. 그게 처벌 대상. 그 다음에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된다. 자, 범죄 처벌 위임에서 법률 시행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 법률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이죠. 법기명령인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은 뭐예요? 대통령령이 돼. 대통령령이 뭐를 한다고? 뭐를 한다고? 명시적 위임을 벗어나 뭐를 한다고? 처벌 대상을 확정한다. 법률 시행령이 처벌 대상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 확정한다. No. 위임 범위 벗어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건 no,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료법에 이제 정해져야 돼요.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의료법 제 41조에 뭐라고? 각종 병원에는 뭐라고 했어? 각종 병원에는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가잖아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봤는지 모르겠네.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치료 등에 필요한 장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직 의료인을 병원에서 안 두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들어야 한다면서, 이게 당직 의료인을 뭐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아니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 등을 위해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각종 병원에 응급 환자의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했냐? 의료인 수를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의사 1명, 간호사 당직은 밤에 자면서 있는 사람이 의사 1명하고 간호사의 경우는 2명. 간호사 200명까지는 간호사 2명을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제한은 할 수 없다. 왜? 법률에서 의료법 제47조에서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 등을 위해서 당직 의료를 두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니면 여기 그 설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면 위임법 금지 원칙에 해당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대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 우리 법률유보에 있었잖아요. 중요 사항의 위임 금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 더 중요한 정말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런 것은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 중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행정 입법에 유보할 수 없다. 법률 유보설, 의회 유보설. 자, 여기까지가 위임 명령의 수권상 한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로 위임 명령의 제정상 한계. 제정상 한계가 있느냐? 자, 제정할 때 보면 위임 명령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야. 권한을 받은 수권의 법률에서 주는 권한을 주는 걸 수권이라고 그래.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범위 내에서. 수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위임 명령은 위법한 위임 명령이 된다.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예측 가능성.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수권의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성. 수권의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안 있느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이는 당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수권의 범위에서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뭐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예측 범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 전체를 해서 볼 때. 거기 판례를 넣어놨는데 판례가 법인세는 회사에서 소득 나오는 거에서 내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고정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 소득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뭐 건물 이런 거 말하죠.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가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사. 고유목적이라는 건 그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 고유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우리 고유목적 사용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비영리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뭐예요? 법인세를 매기는 데서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조의 제2항 전문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비과세 소득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 보면 이 입법의 취지에 볼 때 우리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세금을 내면 안 되지. 그 회사가 존립하는 데 필요한 거,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이니까. 따라서 그 시행령으로 비영리 내국법인 고정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를 안 내도록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위법에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행령은 대통령이죠. 시행령에서 뭐를 어떤 걸 금지한다? 법률 용어의 의미를 갖다가 의미 확장하거나 축소는 금지한다. 그 말이에요. 금지한다. 자, 읽어보면 시행령이 법률의 문헌적 의미 한계를 벗어났거나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그 판례 예시로 들어오는 것 마냥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화물 자동차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업이잖아요. 자동차에서 사업에 대해서 화물 자동차가 뭘 잘못해갖고 제재 대상, 영업정지한다. 제재 대상을 만드는데 그 제재 대상에 포함할 때 화물 자동차 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대한 교통사고, 크게 교통사고를 냈다. 빈번한 교통사고. 자주 그 사고를 내 가지고 화물 자동차가 뭐 어떻게 했다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많은 사상자, 죽거나 상해를 입은 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 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때 많은 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많은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는 1명 이상일 거 아니야. 1명 이상은 될 거 아니야. 1명 이상. 많은 사상자 1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화물 자동차 시행령이 뭐라고 하냐면 일건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는 거. 일건의 교통사고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일간의 교통사고로 2인 이하라는 건 1명도 1명도 되고 2인도 되잖아요. 2인 이하는. 그래서 보면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2인 이하 낸 1명에 대한 사상자가 나도 화물 자동차 사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만원인데 만원을 갖다 만원이 1명 이상인데 2인 이하면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이게 되니까 이렇게 시행령에 제정하는 것은 위임위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여전히 법규명령은 위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판례를 보면 주주 등이 보유한 판례를 보면 주주 등이 보유한 뭐예요?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증법은 특정 법인의 뭐예요? 법인 주식 등의 가액증가분 특정 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이 증가분에서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 법인 주식의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거기 뭐예요? 이게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 증가분이 아니고 마침 시행령 조항은 특정 법인의 재산이 무상 제공이 있으면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 법인 주식 등이 가액 증가분이 있었는데 특정 법인의 무상 뭐가 있어요? 무상 제공 특정 법인 재산의 무상 제공 무상 제공만 있으면 거기다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거,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거, 세금을 매기도록 한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건 안 되는 거. 증여세는 증가분에 대해서 매기라는 거지. 재산만 무상 제공했다고 그게 되는 거야. 무상 제공해가지고 그 가액이 증가에 대한 매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임명령에서 처분 대상 확대 금지. 명령에서 처분 대상 확대 금지. 처분 대상을 위임명령에서 확대할 수 없다. 자, 입찰 참가 자격 공공기관 운영법에 운영에 관해 가면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 자격 공공기관 운영법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정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은 법인, 사단, 단체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 근데 여기에 참가해갖고 법인이나 사단 단체가 해를 미칠 거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잘 안 될 것으로 한 것이 명백한 이런 것은 입찰을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뭐를 하나 더 넣느냐? 부정당 행위에 관하는 여부 관계없이 법인의 대표자를 넣었다. 대표자. 법률에는 법인 사단 단체만 나오는데 법인의 대표자를 넣었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 이런 경우는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하는 것이라 위임 확대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근거 법률의 수권 형식 위반 금지. 4. 근거 법률의 수권 형식
거기 보면 상위 범죄에서 세부 사형을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은 부령이죠. 정하도록 위 말씀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면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없다. 이거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떻게 되느냐면 그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뭐로 개정됐냐면 주택법, 주택법으로 개정됐었죠. 개정됐어. 건설교통부 거기 보면 이게 주택 법령이 개정됐어요. 거기 내가 어디 위에 써놨지. 써놨느냐? 거기 써놨죠. 판례를 보면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고시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대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 내가 여기 정해놓은 게 잠깐만 볼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그렇지 여기 찾아보니까 나오네. 촉진법에서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됐어요. 개정되었고 당초 건설촉진법에서 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자체에서 이 법은 법률이잖아요.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개정돼 갖고 주택법으로 되면서 주택법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에서 이 고시로 정하도록 바뀌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돼도. 그래서 뭐 얼마나 남았나? 근거리한 수권 위반을 특정고시 법령이 임한 것이 뭐가 이렇게 많아? 아직도 상당히 많네. 얼른 빨리빨리 해도 이렇게 많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위임명령의 수권상한계, 재정상한계, 지금 재정상한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재정상한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또 넘었네요. 1시간이 훨씬 넘었네. 자, 그러면 조례제정시 법령의 한계 준수, 특정고시의 법령 위임 한계 준수. 근거 법률이 습관 형식과 이거 여기까지 했지. 163페이지까지 했네. 163페이지. 163페이지 했고 5번, 6번, 6번. 조금만 더 하면 되긴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네. 조금 남았는데, 그지? 그래도 너무 시간을 너무 하는 것보다 163페이지까지 하는 걸 하고서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지금 한 10분이 초과돼서 한 60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 관리를 내가 잘못했는데 좀 아직 끊어서 할 걸 그랬네. 자, 너무 시간이 70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도록 할게요.